음악 연출과 분석, 오징어 게임을 중심으로입니다. 연구자는 김은혜 이승현이고요. 발표자는 김은혜입니다. 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연구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의 음악과 음향에 대한 연구입니다. 영상 속 사운드는 시각 이미지의 의미를 생성하기도 하고 음원의 시각화와 연결되기도 하며 청각과 시각의 연계는 지각적인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와 같이 작품성을 담보라는 작업의 형태에서 영상과 시각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음악과 사운드의 완성도를 높이는 음악 연출의 다양성을 통해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 제작의 차별성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오징어 게임의 음악 분석을 통해 사운드를 활용한 몬타주 제작에 비일치를 적용한 음악과 미니멀을 포함한 선율, 불협화음의 사용 등으로 인한 음향적 포지션의 중첩, 그리고 서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사운드를 몬타주의 관점에서 고찰하면서 후터푸킨, 에이젠슈타인을 비롯한 몬타주 대표적인 감독들이 제시했던 사운드를 활용한 표현 영역의 확장 가능성을 현대 포스트 미디어 콘텐츠의 사운드 작업에서도 적용되고 확장하고 있음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자, 연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문헌 연구를 통해서 몬타주 연구가들의 작품과 철학을 비교하고요. 사운드 몬타주의 대표적인 이론을 남긴 후터푸킨과 에이젠슈타인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사운드 몬타주의 이론적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연출했다고 판단한 오징어 게임의 음악과 사운드를 분석하였고 몬타주 기법이 영상 표현의 확장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연구하며 그 의의를 고찰하였습니다. 표로 요약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말하는 사운드의 범위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음악뿐 아니라 효과, 음향적인 부분과 앰비언스, 그다음 홀릭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칭하여 사운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서론이고요. 영상에서 의미 생성의 체계는 시각적 이미지와 사운드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관객 속에서 관객들이 정서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상의 사운드는 이미지와 함께 관객들을 설득시키고 소리를 듣는 것은 그 소리에 발생된 대상이나 상황, 위치, 공간성을 즉각적으로 예표하고 음원의 시각화와 연결되기도 하고 청각과 시각의 연계는 지각적 인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자, 이러한 의미 생성 체계는 주로 몬타주 이론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몬타주는 영상의 쇼트의 연결을 인해서 관객들에게 특별한 감정을 연상시키며 영상에서 시각적인 요소가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이라면 그것의 특성을 부여하며 관객들의 감성을 직접 작용하는 역할은 사운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 미디어 시대에서 매체의 전환, 텔레비전과 영화관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멀티 플랫폼으로 중심주가 이동하는 현상 속에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현상학적인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영상 콘텐츠를 표현하는 영상 음악을 포함한 청각적인 부분의 연구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의 음악 분석을 통해서 서사와 시각적 이미지를 표현하는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음악 연출에 다양한 표현 방식과 21세기 뉴 미디어 매체의 영상 콘텐츠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슈로 작품의 완성도를 기여하는 서사와 음악과 사운드의 역할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넷플릭스의 탈장르와 탈매체화. 넷플릭스는 오리지널이라고 칭하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서 다양한 소재의 작품을 직접 제작, 유통하고 있습니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우수한 제작 인력을 구성하고 있고 작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제작 기간 동안 확보하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TV에서는 다루기 힘든 소재의 확장성과 감독의 창의적인 예술적인 아이디어, 또 각 에피소드마다 등장하는 주제는 호러, 멜로, 휴먼 드라마 같은 다양한 장르를 한 작품 속에 전개하고 있다는 게 주목할 만하고요. 이는 TV 기업이 영상 및 사운드 내용, 작가주의 등을 통해 예술성과 상업성을 모두 획득했던 퀄리티 TV의 계보를 잇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퀄리티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 그대로 양적인 구축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콘텐츠의 발굴은 넷플릭스와 같은 구독기반 플랫폼들의 경쟁력이자 생존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국내 주요 OTT를 정리한 그림이고요. 넷플릭스는 2020년대 이후에 콘텐츠의 수보다는 고품질화에 더 집중하면서 오리지널 제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을 포함한 작품성과 오락성을 겸비한 킹덤과 같은 양질의 넷플릭스 오리지널 콘텐츠는 여러 편의 영화를 드라마 형식을 차용하여 시리즈로 편성화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완성도 있는 작품들이고요. 음악 연출에 있어서도 어법의 표현과 영상의 내러티브를 구현하는 다양한 청각적인 표현 방식 또한 영화 음악의 작업 방식과 매우 흡사합니다. 넷플릭스의 오리지널 콘텐츠와 같이 작품성을 담보로 하는 작업 형태에서 영상과 시각적인 부분을 표현하는 음악과 사운드의 완성도를 높이는 작업은 당연한 일이겠고요. 시각적인 요소와 어우러지는 음악 연출의 다양성은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콘텐츠를 제작함에 있어 차별성을 유도하는 작업 방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와 드라마, 매체와 장르 간의 탈경계적인 현상과 미디어 전경의 변화 속에서 넷플릭스는 매체 간의 구분을 무효하게 만드는 포스트 미디어 시대의 도래를 입증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 콘텐츠와 이런 뉴미디어 콘텐츠의 음악 제작의 차이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근데 논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어서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징어 게임과 사운드 몽타주입니다. 영상에서 청각적인 요소를 보조적인 관점이 아닌 주체적인 관점으로 접근한 이론을 언급할 때 사운드 몽타주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1930년대 유성 영화가 등장한 이후에 사운드는 영화의 기술적 구성 요소 중에 한 부분을 차지하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클레쇼프, 푸토스키, 에이젠슈타인과 같은 소비에트 몽타주 감독들이 시청각 몽타주와 미셸 시옹의 사운드 이론은 음악을 포함한 사운드가 몽타주의 중요한 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에트 감독인 푸토프키는 영화에서 시각적인 요소와 청각적인 요소가 일치하지 않고 오히려 두 요소가 비일치할 때 다의적인 예술적 가능성이 나타난다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각적 이미지는 관객의 주관적 관심과 심리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푸토프킨의 이런 이론은 이제 에이젠슈타인에게 계승되었는데요. 에이젠슈타인은 충돌 몽타주를 주장하며 몽타주 연구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운드를 활용한 몽타주 제작에 있어서 비일치는 청각 이미지의 내러티브 전개와 무관할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불일치할수록 효과를 증폭할 수 있다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운드 몽타주는 씬과 시퀀스 속에 구성하는 다양한 객체의 사운드, 대사나 앰비언스나 효과나 소음, 음악 등의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고 연결되며 층위를 이루고 있는지, 그럼으로 해서 어떻게 내러티브를 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제시하였고요. 현대의 영상 사운드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데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사운드 논의의 중점이 기존에는 음악과 대사에 한정되어 있었다면 소음을 포함한 다양한 음소재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음악에 집중되었던 청각적 표현에 관한 탐구가 음향적인 소재로 확대되고 다양한 표현을 시도했던 것은 비단 영화에서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며 다양한 영상 콘텐츠 속의 음악 연출의 독창적인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사운드 몽타주의 서사와 배경음악의 부조화라고 불리우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의 불일치를 통해서 오징어 게임의 서사 속에서 등장인물의 모순과 갈등, 누가 선인이고 악인인지 판단할 수 없는 혼돈된 상황, 또한 현대사회 계층 간의 삶의 모순된 양상과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자, 푸더푸킨과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의 주요한 특징과 표현 방법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에이젠슈타인이 주장했던 수직적 몽타주. 본 논문에서는 음악을 분석할 때 수직적 몽타주와 충돌 몽타주를 기반으로 분석했기 때문에 좀 수직적 몽타주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적 몽타주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시각적인 상황과 청각적 상황의 일치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연적 일치. 시각적과 청각적이 자연스럽게 일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아기 울음소리나 동물의 소리들과 같은 자연적으로 일치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계량적 일치, 씬의 길이와 음의 리듬, 효과음, 템포 등이 사운드와 일치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율동적 일치, 그림과 사운드가 단순한 계량적 일치에서 벗어나서 엇박자식의 비대칭적인 결합으로 갈등을 고조하거나 오페라나 교향곡 등과 같은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반복적인 사운드를 통해 인물이나 주제를 묘사하며 인물이나 사건을 연상시키는, 바그너가 주장했던 라이트 모티브와 좀 비슷한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선율적 일치. 장면의 내용과 맞추어 선율을 맞추는 것. 단순한 계량적 일치나 율동적 일치와는 다른 선율과 영상이 결합하면서 정서적인 면이 부각되는 그러한 몽타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음조적 일치에 대해 설명을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의 움직임이나 배경, 시대가 바뀌면서 사운드가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수직적 몽타주와 충돌 몽타주를 기반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을 했고요. 이런 수직적 몽타주는 오케스트라의 스코어랑 비교하는데요. 스코어의 음들은 이렇게 수평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음들의 배열이 있지만 이걸 수직적으로 하나의 화음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측편에 있는 도표는 수직적 몽타주는 단순히 수평적 연속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첫 번째 도표고요. 두 번째 도표는 수평선 위에 새로운 상부 구조가 수직적으로 병치된 그 사운드가 위에 병치돼 그러면서 다리적인 그러한 의미를 생성한다는 그런 도표를 아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작품을 분석했습니다. 자, 보시는 악보는 오징어 게임의 오프닝 음악 웨이백댐인데요. 여기서는 단순한 리코더나 캐스터네치 같은 그런 단순한 악기 편성과 미니멀한 음들을 반복하고 있으면서 비교적 긴장감을 느낄 수 없는 사운드로 관객을 무장해제시키고 있습니다. 이 곡에서 보여지는 이런 계량적인 일치는 앞으로 진행될 서사의 내용과는 다른 영상과 사운드의 비일치를 통해서 서사의 내용과 동일한 지향점을 다다르게 하며 잔인한 서사가 희석되는 효과를 보이면서 각각의 독립되고 그런 폭력적인 장면들이 자유롭고 표현력이 풍부한 몽타주 효과를 구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 게임의 첫 번째 게임 장면이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입니다.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 장면에 삽입된 감미로운 재즈곡은 플라이 미 투 더 문인데요. 이거는 율동적인 일치와 사운드와 영상의 비일치를 하는 충돌 몽타주를 만날 수 있는데요. 가벼운 게임의 내용과는 상반되게 뽑기에 실패하면 가차없이 총알이 몸을 관통하는 이 공포의 순간에서 이런 감미로운 배경음악의 부조화를 통해서 대조되는 샷의 충돌이 두 개의 샷이 갖는 합과는 다른 차원의 개념으로 유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음악 연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음악학자 로렌스 크레이머는 클래식 음악은 영화적 구현의 패러다임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수직적 몽타주 중에서도 영상과 사운드가 단순한 개념적 일치에서 벗어나 엇박자식의 비대칭적인 결합을 통해서 갈등을 고조시키거나 아니면 오페라나 교향시와 같은 익숙한 사운드를 통해서 인물이나 주제를 묘사하며 인물이나 사건을 연상시키는 이 율동적 몽타주는 오징어 게임 음악 연출의 주요한 키워드인데요. 이런 율동적 몽타주를 차용한 작품들은 비단 이런 오징어 게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스탠리 큐브릭의 작품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리하르트 스트라우스와 리게티의 음악을 동시에 사용하면서 조성적인 음악은 인간에 대한 묘사로, 그다음 난해하고 실험적인 묵조 음악은 인간 이외의 문명에 대한 표현으로 갈등 구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오징어 게임에서도 발견되는데요. 1970, 80년대 인기 프로그램 장악기주의 시그널 음악으로 유명한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E 플랫 장조 3악장은 참가자들의 기상시간에 올립니다. 이 하이든의 유일한 트럼펫 협주곡인 이 음악은 강렬하고 밝은 음역대로 표현하는 명곡으로 꼽히는데, 오징어 게임에서는 오늘 벌어질 게임에서 누군가 직면하게 될 죽음의 서곡처럼 들리며 율동적 일치와 선율적 일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곡이 진행될 때 등장하는 또 다른 음악, 요한 스트라우스 2세의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강도 마찬가지인데요. 게임장을 향하는 참가자들의 모습과 오버랩되면서 생존의 끝자락에서 보이는 처참한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각과 청각이 결합해서 본래의 음악적 표현 의도와는 다른 서사와의 협업을 통해 또 다른 내러티브 방법론을 만들고 있는데요. 음악은 이렇듯 시각적 표현이 또 다른 의미 생성을 하면서 내러티브의 가장 적극적인 표현의 매개자로서 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습니다. 배경음악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영상의 내용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징적인 의미를 암시하기도 하고 대사와 연기로 표현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도 합니다. 결론입니다. 포스트 미디어 시대에서 이제 텔레비전과 영화관에서 넷플릭스를 포함한 멀티 플랫폼 시대로 중심주가 이동하는 현상 속에서 영상 미디어 콘텐츠를 분석하는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현상학적인 연구들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질적으로 향상된 영상 콘텐츠를 표현하고 있는 청각적 부분에 대한 연구도 병행돼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색채감 있는 사운드와 음악과 상황이 대비되는 연출, 시각적 이미지의 또 다른 의미를 생성하고 있으며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의 불일치와 같은 몽타주 이론을 통해서 시각적 요소와 청각적 요소의 의도된 대비가 제3의 의미를 발생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음악 연출에 있어서 비일치는 청각적 이미지의 내러티브 전개와 무관할수록 시각적 이미지와 불일치할수록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이 불안한 관계와 장소, 잔인한 서사 구조에서 운율적인 일치로 수직적 몽타주에서 충돌되는 시각적 요소들은 서로 관계적으로 이어지면서 연속성을 나타냅니다. 영상에서 의미 생성의 체계는 이 시각과 청각 요소의 결합으로 발생한다는 점과 창의적인 음악 연출을 통해서 음악의 영상에 부여하는 의미 생성의 방법은 영상과 시각의 일치 혹은 비일치로 표현할 수 있는 사운드 몽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포스트 미디어 시대 콘텐츠가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현 시점에서 다른 제작 환경에 비해 연구와 투자의 비중이 크지 않았던 음악을 포함한 사운드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일편지적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